네, 정근대사 네 번째 시간이구나. 삼국시대 두 번째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 12, 15페이지고 시험 범위 내용이니까 잘 들어봅시다. 복습해보자. 백제 이거 선생님이 왕들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세기별로 전성기 먼저 외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백제 전성기 4세기 백제 전성기지 왕은 근초고였지. 고구려 5세기는 광개토, 장수왕, 광개토, 장수왕. 신라는 법진왕, 법흥, 진흥이었지. 그리고 전성기 왕 한 명만 꼽으라면 근초고, 장수, 진흥왕이라고 했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둘이 묶어서 나오면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성기 왕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뛰어다닐 수는 없다. 전성기가 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해주는, 기틀을 닦는 왕들이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초고왕 전에 백제는 고이고이, 고이왕, 그리고 불교 수용했던 침류왕,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많지만 리드미컬하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 태조, 고국천, 미천, 고국원, 소수림. 그렇지. 태조, 고국천, 미천, 고국원, 소수림.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물왕이 있었고 지증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자. 고이왕 관복을 제정하고 목지국 병합하고 근초고 부자상속 마한통합 고공원왕 죽임 동진큐슈 진출 칠지도 다 잘했고 침류왕 불교 수용. 이거는 선생님이 너네가 오면 드립을 한번 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조왕은 계로부 고씨의 왕위 세습과 옥절을 정복했다. 고국천왕은 세 가지였어. 부자상속, 오부오부, 진대법 실시. 미천왕, 낭랑을 촉출했다. 이거는 한 9년이 사라진 거지. 한 9년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고국원왕은 죽은 거.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죽은 거. 소수림왕은 세 가지. 중학교 때 많이 나왔어?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반포.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번 넘어갑시다. 광개토왕 업적부터 보면 광개토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내무랑을 도와주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세기에 고구려의 천하관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다라는 생각.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미안해요. 광개토 대왕이 이제 이 내무랑을 도와줬다는 거를 보면 내무랑은 김씨의 왕위 세습과 마리간 칭호를 사용했고 광개토 왕을 도움을 받아서 백제 외 가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외부가 쳐들어왔을 때 막아낸 거지. 자기의 힘이든 남의 힘을 빌렸든 어쨌든 그것은 내무랑의 업적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호명그릇과 광개통 대왕 능비가 있는 것이고요.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합니다. 남쪽으로 남진정책 실시하고 평양천도,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계로왕이 사망해요. 한강유역을 잃어서 계로왕 증거는 충주 고구려비. 이후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한다는 거. 계로왕 한강유역을 잃어서 계로왕. 동성왕은 혼인 동맹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때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동성왕 때 신라가 한 번 더 결혼까지 하면서 동맹을 더 굳건히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더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 수업은 되게 짧을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있겠지? 당연히. 동성왕으로 다시 한번 이어갈게. 동성왕은 5세기 사람이지만 여기에 넣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은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가 빨리 왔어. 4세기에 전성기가 오고 폭망하는데 폭망하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노력한 왕이야. 그리고 다시 백제는 멸망하지만 이 일으켜 보려고 한 왕 3명이 이렇게 동성, 무령, 성입니다. 동성왕, 무령왕, 성왕. 동성왕 같은 경우는 혼인동맹을 하면서 조금 더 신라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동성왕이 신라와 혼인동맹하면서 나제 동맹이 더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백제 귀족의
외척 세력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척 세력과 외척 세력 플러스 알파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간섭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성왕이 신라랑 결혼을 하면서 외척 세력이 사라져 버린 거지. 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신라와 결혼 동맹을 하면서 신라와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측면도 있었고, 거기다가 기존 외척 세력에 대한 외척 세력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 효과까지 있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무령왕 같은 경우는 22담로라고 해서 지방의 주요 도시에 정치에 간섭하는 거야, 간섭.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화를 더 실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지방 22곳에 담로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이 담로에 어떠한 사람들을 파견해버리는 거야. 보통 귀족을 파견했는데, 이 귀족을 파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됐다. 귀족을 파견하면, 미안해요. 아까 빨간 포인트 지우려고 노력하다가 안 됐어. 22담로를, 그러니까 지방 22곳에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한 거야.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령왕릉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 5개. 이번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너네가 다른 시험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고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양식이에요. 무슨 양식이라고? 벽돌 양식. 근데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야. 이 벽돌 양식은 중국 양식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 무덤이 벽돌 양식으로 만들어졌냐? 이거는 우리 백제가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중국의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남조와 북조 중에 그 남조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무령왕릉이. 무령왕릉의 장점 첫 번째 뭐라고요?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무덤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주인이 무령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왕릉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서 이 무덤이 무령왕이다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1970년에 지하 수로를 파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영상을 보고 무령왕릉을 네이버에 찾아서 사진을 캡처해서 비밀 댓글로 다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무령왕릉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살펴봅시다. 너는 이제 곧 오니까. 성왕 같은 경우는 업적을 볼게요. 사비, 부여로 수도를 청도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위례성, 웅진,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는데요. 위례성은 지금의 서울, 웅진은 지금의 공주,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이거 선생님이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할 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기 때문에 A는 B는 C여서 A는 B이고 B는 C이고 A는 C이다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호를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한 거지. 이거는 지금 이 부여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도 되겠지. 중앙을 22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면서 지방을 더 통제하고 중앙집권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고요. 사람 이름은 노리사치게라고 합니다. 노리사치게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미개한 일본에게 불교를 전해줍니다. 노리사치게. 그리고 신라진흥왕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신라진흥왕이
서로 힘을 낮은 동맹 사역 관계였기 때문에 백제랑 신라가 서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습니다. 한강을 탈환해요.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성왕이 너무 빡쳐가지고 어디 진흥왕 죽여버린다고 직접 말 타고 출격했으나 관상성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거의 폭망하게 돼요. 진흥왕과 한강 탈환은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백제와 신라가, 백제는 무슨 왕이라고? 성왕입니다. 신라는 진흥왕.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어디가 한강 유역의 상류고 하류야? 바다 쪽이 하류입니다. 그러면 A가 뭐야? 상류지. 한강의 상류. B가 한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제가 하류를 차지할까 상류를 차지할까? 당연히 백제는 하류를 차지하겠지. 신라는 당연히 상류를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랑 힘을 합쳐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인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그리고 진흥왕은 이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고 싶었거든. 그러면서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이 하류 지역까지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신라가 이렇게 땅을 개척하게 되고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서 신라를 이렇게 대항하려고 해도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끊겨버렸거든. 이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보면 성왕이 진흥왕과 한강을 탈환했다. 한강이 어디? 하류 지역을 성왕이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버리는 거지. 지정왕 보겠습니다. 지정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딱 역사를 좋아해. 지정왕은 힌트, 이 초성에도 알 수 있어요. 지읒. 이거 선생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흥왕은 지읒이 너무 컸어요. 고추가 너무 컸다는 거야. 지읒 고추. 갑자기 이야기할게요. 삼국 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님이 지금 삼국 유사를 키고 있습니다. 왕은 음경의 크기가 지읒의 크기가 한자, 일자, 다섯척이래요. 다섯치래. 척이 아니라 다섯치. 그래서 내가 지금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일자가 몇 센치냐면 일자가 30cm입니다. 다섯치는요 15cm 정도 된대. 그러면 크기가 45cm였던 거지. 이 말이 되나요? 이 왕의 고추가 45cm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이 사신을 싹 이곳저곳으로 보내가지고 짝을 찾아오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짝을 찾아오라고.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삼국 유사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이거 하면 안 돼. 아무튼 네, 지정왕이 45cm. 이 여자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를 하기에 너무 커가지고 상대가 안 돼서 이제 막 찾아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신이 싹 갔는데 어느 마을에 너무 진지한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겠지. 마을에 똥이 엄청 큰 똥이 있는 거야. 똥이 이렇게.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싼 거면 이 사람은 진짜 거인이다.
이 똥을 싼 사람이 누구냐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막 물으니까 이 똥을 싼 여자가 있었대. 엄청 큰 여자가. 몸집이 큰 여자가 있었대. 이 모량부, 어떤 부의 이제 상공의 딸이 여기서 빨래를 하다가 똥을 싸는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를 찾아봤더니 키가 엄청 커. 막 키가 엄청 큰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키가 큰 여자, 이 여자 정도면 이 45cm를 충분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왕이 이 그녀를 왕후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삼국 유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은 거야. 삼국 유사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신라가 원래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야. 신라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 지증왕 때부터 별 볼 일이 있게 된 거야. 왕권이 강화된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외우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호를 신라로 바꿨어. 원래는 신라가 아니라 사로국이었거든. 원래는 사로국이었는데 신라로 바꿉니다. 이 세종대왕의 위대함. 사, 시옷, 로, 리을, 리을. 시을, 리을, 신라. 이거 세종대왕의 위대함 아니니? 사로국, 시을, 리을, 신라.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신라는 왕이라는 말 아니라 마립간 등 왕급을 되게 특이하게 불렀어요. 신라틱하게 불렀어. 왕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왕이라고 부르는데 신라만 왕이라고 안 부르고 뭔가 신라만의 용어를 사용한 거야. 원래 그 내물왕 때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처럼 지증왕 때는 왕이라는 용어를 마립간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거지. 그 우경을 실시해서 소를 이용한 농사야. 우경이 소를 이용한 농사를 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 삼국유사를 한 이야기를 해준 이유를 알겠지? 45cm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별 볼 일 없었던 신라가 왕권을 강화하게 된 계기라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한 왕이 지증왕이라고. 그래서 지증왕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왜냐면 이제 왕의 고추가 보통 남자의 고추가 남자의 힘을 상징하잖아. 왕의 힘을 상징한다고. 왕이 이때부터 힘이 세졌다를 이 삼국 유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똥 얘기. 그 다음에 버풍왕인데요. 신라 전성기로 이제 가겠지. 버풍왕, 이거 똥 45cm 이거 줘버렸다. 민망하다. 다 얘기해놓고 민망하대. 원래 그런 겁니다. 보면 버풍왕은 법이 한자가 이렇게 법법자고 흥이 흥하다 흥자입니다. 법이 흥하다야. 근데 여기서의 법은 우리가 외울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야. 이 법흥은 뭐냐면 부처님의 힘이 흥해졌다는 얘기야. 법흥 보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해요. 2차돈의 순교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버풍왕의 법이 불법이다.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신라가 이때부터 불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두 번째 법은 뭐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법을 반포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골품제를 정비하고,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진흥왕 업적을 볼게.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하고요. 버풍왕 때는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 금법? 대진? 진대? 법근? 뭐 어쨌든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할까? 네 글자를 먼저 정복하고 세 글자를 정복했다. 이렇게 네 글자 금관가야를 정복한 다음에 세 글자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걸 알면 되겠다. 이거 헷갈리게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금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버풍왕이. 그리고 관복을 제정해요. 관복의 의미 알고 있지? 너네가 교복 입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교복을 입으면 너네가 선생님인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교복을 착 입으면 너네가 똑같은 학생으로 본단 말이야. 선생님이 좀 젊게 보이니까. 그런데 옷을 딱 입혀놓으면 선생님이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선생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 왕권 강화의 의미였고, 버풍왕 때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원. 광개토대왕 때는 영락,
법흥왕은 건, 원. 그래서 지능왕은 여러 가지 연호를 사용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능왕의 업적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진흥왕의 업적 첫 번째,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는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다 같이 막 산에 가고 막 강가 놀러 가고 다 같이 그 다음에 신라를 화합하는 거야. 신라는 특이한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 그 신분 제도를 갈등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단체였던 거야.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영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선생님이랑 너네가 수영을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평소에는 되게 싸가지 없고 막 너네한테 막 쌀쌀 맞게 해도 모임 가면 되게 잘해줄 거 아니야. 선생님 원래 좀 잘해주지만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선생님 모임에 가면 너네를 되게 잘해줄 거란 말이야. 똑같아. 신분 때문에 말도 못 걸던 사이가 화랑도라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되게 친해지면서 신라가 통일할 수 있게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한 게 화랑도 개편입니다. 되게 가지고 의미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기능도 처음 기능을 눌러봤어요. 두 번째로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진흥왕 함경도 지역까지. 함경도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요 위에까지, 여기가 함경도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면 여기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 한강유역은 상류를 먼저 차지하고 전부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 대가야를 정복하고 진흥왕 순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요. 수업이 굉장히 짧을 줄 알았더니 지정왕 얘기로 좀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고 삼국시대 마지막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6세기 상황을 보는 거야. 백제 4세기의 전성기를 찍고 폭망하는데 이 폭망을 노력했던 왕들 동성왕, 무령왕, 성왕 이 왕 3명을 보자는 거였고 신라는 지읒지읒 왕권이 강화된 지증왕부터 법흥왕, 진흥왕 법흥왕의 업적과 진흥왕의 업적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지증왕은 뭐 이야기하면은 왕권이 강화됐다,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국구를 신라로 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라이브 방송할 거니까 라이브 방송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퀴즈 낼 테니까 퀴즈 잘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 잘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너네 학교 오면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할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